작은데 왜 안 크지? 나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유전은 아니야. 병이 있어. 병신. 다음 넣을 수 있어. 뭔지 모르지. 병신. 다음 티처 스픽. 다음 티처 스픽은 12-8번 되겠습니다. 유전자는 맞거든. 12-8번 문제는 합평 기출 되겠습니다. 합평 기출 12-8번 합평 기출. 영화한테 맞거든. 맛있다. 가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합평 기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더워요? 가 조건을 보니까 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죠. 당식 fx를 당식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모두 gx 플러스 x 제곱이다. 식을 부르세요. 가에 해당되는 식을 부르세요.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당식 fx를 찾아서 그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세 정수군 중에 하나는 2고 나머지 두 개를 찾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fx의 정체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니까 가 조건을 f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세요. 가 조건을 식으로 부르세요. fx는 gx QX. 몫은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알아서 qx라고 쓰겠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다음 아닌데? 근데 목과 x가 나머지 아니야. 모두 gx 플러스 x 제곱이야. 다시 불러. gx 곱하기 뭐? 이거 봐 gx 더하기 x 제곱. 그렇지. gx 더하기 x 제곱. 그럼 더하기 gx 더하기 x. 그렇지. a는 bq 플러스 r을 문제에서 주어진 나누어진 식, 나눈 식, 목, 나머지 전부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 알려져 있는 것을 자기 자리에 넣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기본 개념만 있어도 쓸 수 있는 건데 이 식조차 못 쓰는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계속 영원히. 그러면 이 상태에서 fx가 이 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처럼 gx와 x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gx와 gx 더하기 x제곱이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통해서 뭔가 비밀을 밝혀내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건데요. 비밀이 뭘까요? 이게 나눈식이고요.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란 말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관계식이 뭘까요? A는 BQ 플러스 R 때문에 쓴 건데 요 세 놈이 갖고 있는 관계가 있어요.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관계.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게 뭘까요? 땡. 그게 뭘까요? 아, 오 선생님 대박이에요. 헛소리 말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네? 응? 나눈 식과 나머지의 관계. 차수 관계. 근데 나눈 식이랑 나머지에 다 똑같은 gx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차수 관계를 활용해서 gx가 몇 차인지 알아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gx는 몇 차식일까요? GX요? 몇 차식인지 모르면 1차식일 때부터 가정해서 못은 되는 걸 버려 나가시면 됩니다. gx가 1차식이라 치면 말이 될까요? 아니요. 왜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나머지 나눈 식이 1차인데 나머지가 2차일 수 없으니까요 라고 하면 정답입니다. 1차일 수 없어요.
gx가 2차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요? 2차잖아요. 근데 이 2차항이 이 2차식과 결합돼서 1차식으로 변할 여지는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네. gx가 2차식이라면 2차항의 개수가 반드시 얼마?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gx가 3차식일 수 있을까요? 그럼 충분히 되죠. 안 되죠. 왜요? 왜냐면 3차니까요. 망한. 이 3차랑 이 2차를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실- 때문에 이만- 유일한 이게 말이 되는 유일한 상황은 gx가 2차고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다 끝내고 gx를 쓰셔야 돼요.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식을 다시 써야 돼. 이 상태는 안 이쁘니까. 그러므로 fx는 나눈식 마이너스 x제곱 ax 플러스 b 곱하기 목 여기다가 x제곱을 더한 얘만 쓰는 AX 겁니다. 플러스 B. ax 플러스 b AX 그 다음 플러스 더하기 나머지 똑같죠?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알아들었니? 근데 어떤 조건도 있어요? 방정식 fx는 영어 서로 다를 때 점수 2. 아니요 그거 말고요. 가 위에요. 그러니까 문제 초반에 최고장 최고장 개수가 개수. 1. 그런 말이 있죠. 요게 지금 fx라는 소리인데 요 식이 최고차항 개수가 1이랍니다. 네? 근데 이 새끼 최고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1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것까지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바로 적용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씩 쳐나가는 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고맙게도 하나만 찾으면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웃자지? 2를 대입해요. 뭔 소리야? 나 조건. 아 그렇네. 그럼 되겠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요 두 개 공통인수 인수분해 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인수분해해서 쓰고요. 인수분해 하기 앞서서 요 새끼들 마이너스 많은 게 거슬리니까 둘 다 마이너스 1을 합시다. 이게 학평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손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못 한다고요. gx 차수가 뭘까? 개념이 없어서 x 빼기 b로 묶으면 이렇게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미 자 이제 나조건으로 들어갈게. 이걸 가지고 얘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해가 2알파 베타를 갖는데 알파 베타가 뭐라고? 정수. 정수를 갖고 그 정수를 찾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게 이미 인수가 돼 있으니까 결국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b하고 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두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가 요 놈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개로 분류해서 풀면 돼요. 첫 번째 b가 2라면 그럼 여기도 b가 있으니까 1 여기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은 0으로 바뀌는데요.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말은 정수근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안 나온다는 안 소리예요?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건 답이 아니란 거예요. 두 번째, 결국 2는 요 놈을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2 빼기 b 빼기 1은 0을 가지고 b를 찾아야 하는 거죠. b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5가 나왔습니다. 5가 나왔습니다. 요 정수근 중에 하나가 5다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5를 다시 여기 넣어주면 요 식이 결국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이었다는 뜻이니까 얘를 인수분해해서 풀면은 근이 뭐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랑 2인데 2는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거였기 때문에 결국 요구하는 바는 요 두 개인 거예요. 요 두 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5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정답이다. 대단히 좋은 문제였어요. 저희에게 풀 시간을 주십시오. 뭘요? 문제 하나 정했어요. 저도 12-9번 풀어보세요. 9번. 네. 저 맞으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싫어요. 쉬워요? 네. 쉬운데요.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쉬워요. 그냥 몇 번이에요? 12-9번이요. 요거는 워크북에서도 숙제로 몇 문제 있기 때문에 지금 풀고 지나갑시다. 이걸 안 풀고 지나가면은 전부 다 모를 종자들이 있는 관계로 알려드려야겠죠? 어잉? 네. 있었네. 네. 일단 시켜봐야지. 뭐요? 몰라도 돼. 근데 일본에 T로 나타내라는 거 X 하나도 없으면 되죠. 뭔 소리? 그러니까 T로만 나타내라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 그 정도 소통도 안 돼가지고 뭘 할래? 어? 네. 뭘 할래? 저요. 다요. 왜요? 요거 이름이 뭐죠? X 없어야 돼. 개수가 대칭인 4차방인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상반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상반 상호 반대 줄여서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 학교 쌤이 한 60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알아들으시면 되고. 선생님 60 넘었어요. 나 말 안 했잖아. 했잖아요. 알고 있을 저희 뿐이지. 음악쌤 60 넘었는데. 네 음악쌤은 처음 보자. 네 여친이야. 저희 음악쌤 리코더 한 손으로 잡으면 벌점줄인데. 이거 보자마자 x 제곱으로 인수분해 문제였으면 x제곱 붙듯이 근데 얘는 0이 는영이기 때문에 나누시면 돼요. x제곱으로. 보자마자 개수가 대칭인 거 확인하자마자 나누신다. 나눈다. 라는 것을 외우고 살아야죠. 그래서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이랑 엮어주고요. 5로 묶어서 x랑 x분의 1 더해주고요. 마이너스 4를 상수로 처리하면 되는데 요놈이 이놈의 제곱으로 표현돼야 되니까 더하기 2가 들어가야 되고요. 빼기 2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쳐서 x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걸 암기하고 살아야 한다고. 근데 1번에서는 굳이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로 치환한 식을 써야 하겠지만 그런 주문이 없이 그냥 저런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고 하면은 치환의 과정을 거치지 말라고 얘기했죠. 3-1 A급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그냥 바로 인출하시면 돼요. 아니네. 이렇게요. 그래서 바로 답을 쓰면 됩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이 윗줄에 따르면 1인 거고 아랫줄에 따르면 마이너스 6인 거죠. 근데 이걸 찾는 게 미션이 아니니까 다시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x에 관한 이치방으로 정리한 다음에 근해 공식까지 써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번에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한다는 말은 다시 이 x분의 1을 없애야 되니까 x배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였으면은 x제곱 빼놨던 거를 하나씩 주는 거였고, 요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대부분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오메가 2개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실근 2개가 나올 거예요. 이게 2번 답이에요. 넘어갑니다. 네. 12-10번 픽할 건데, 요게 있는 줄 모르고 아까 그 워크북 15번을 풀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 거야. 10번. 아까 내가 한 설명을 이해했으면. 10번이요. 네, 10번 보세요. 12-10번. 너무 하시네요. 워크북. 내가 한 설명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맞출 수가 있을 것이다. 틀리면은 쌤한테 맞아요. 그냥 맞은 사람 뭐 해주시면 돼요. 맞은 사람도 맞아. 결국 다 맞는 거야. 틀려서 맞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다 맞는 거야.11번에는 12-10번. 응? 왜 그래요? 응? 응? 참말로 아니 사투리 써주세요. 싫어. 까먹어 레몬. 아니 왜 그렇게 레몬을 좋아하는 거지? 레몬이 맛있고. 맛있나 보지. 조준이가 더 맛있네. 맛있어. 나 돈 내야지 먹을 수 있어. 조용히 해. 이름 종이야? 조용히 하라고. 대응하지 마. 그래 이 자식들아. 쌉소리에 대응하지 마. 그래 이 자식들아. 전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응? 네. 대응하지 마. 네. 네. x제곱을 어쩌라고? T로 치워. 그러면 그 보기차 방이 2차 방으로 변합니다. 여기도 그 판별식하고. 헛소리야. 네. 판별식도 쓰는데요. 얘의 두 근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관계로 알파 베타라 잡고요. 네. 얘는 원래 x제곱이었으니까 다 푸는 거다. x는 얼마 루트 알파와 얼마 루트 베타라고. 요 네 개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로 다른 네 실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양수다. 이런 결과에 도달해야 하고요. 근데 이 알파 베타가 다름 아닌 이 새끼들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 라는 뜻이니까 그에 해당되는 짓을 하면 돼. 외운 대로. 네. 첫 번째 뭡니까? 판별식이 판별식 용도다. 맞잖아요. 어허. 아니 뭘 봐. 아니 저 판별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지도하지 않았어. 얘를 전개 정리하면 뭐예요? 아니 m 제곱 빼기 16.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니까. 암산들이 뭐예요? 왜 말을 못해? 아니 저희는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 난 언어장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m 플러스 2인데 이거는 0보다 0보다 크다. 얘를 풀어주시면은 근데 그거 나중에 가면 그거 네, 뭐. 풀면은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세 번째로 곱도 0보다 양이다. 크다. 곱은 그러니까 m 플러스 더하기 5, 5인데 m 더하기 5. 얘를 풀면은 예, m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요 세 개를 다 네.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 그리시면 되고요. 네. 머릿속 못 그린 사람은 그냥 마이너스 5 하고 몸 쓰세요. 몸을 쓰라고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쌤은요? 나는 거의 안 쓰죠 몸을.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이 찐 그래서 거죠. 몸을 안 쓰셨구나. 그래 막 몸 좀 적당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쩔래? 보태줬어? 어? 네가 내 지방 하나라도 줬어? 제가 가져가 드릴까요? 응. 그럼 한 끼에 한 나중에 그럼 당뇨 오지 않아요? 하루에 알았어. 한 끼만 드세요. 그래서 시간은 세 질병이에요. 부분의 공통 명령이니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 사이가 정답입니다. 맞는 사람 손 드세요. 약간 많이 풀어서. 약간 많이 풀어볼 이거 진짜 쉬운데. 조용히 하세요. 우리 다음은 뒤에 셋이랑 얘 맞았다. 다음은 윤호는 12-12번 무슨 문제입니까? 그거 그 객관식 문제. 문제. 수학 문제. 12-12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합평 기출이에요. 묻히셨나요? 오메가 문제죠. 오메가 문제인데 오메가. 이 문제는 오메가 대신에 알파로 표현했으니까 알파를 굳이 오메가로 바꾸지 말고 오메가를 그냥 알파라 이게 부르는구나 왜 오메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메가니까. 오메가 문제는 6개의 1 마이너스 조용해라 6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논다고 했는데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니은 디귿 리을에 다가 섞여 있기 때문에 6개를 다 써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6개의 식을 딱 세팅해 놓고 그걸 가지고 노시면 돼요. 요거 이제 앞에 두 방 같은 경우는 숙제를 냈는데 어차피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픽을 하겠습니다. 네. 2반. 네.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원래 오메가인데 이 문제에서는 알파라고 줘져 있으니까 알파랑 알파 바를 이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얘는 허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허근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허근을 알파 알파 바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알파를 넣어주면 이런 식을 쓸 수 있고요. 여기도 알파를 넣어주면 이런 식을 쓸 수 있고요. 알파 바를 넣어주면 이런 식을 쓸 수 있고요. 여기도 알파 바를 넣어주면 이런 식을 쓸 수 있고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주면 이런 식을 쓸 수 있고요. 이런 식도 쓸 수 있습니다. 아, 되게 똑똑해요. 밖에 좀 시끄러우니까 쉬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지연이가 쟤네 다 조용히 시키고 온다는데. 너네도 저 시끄러운 소리 들으니까 짜증나지? 아니요. 뭐? 내가 그래 항상. 안 짜증나요. 그러니까 다 닥쳐라. 쌤이 말 제일 많이 하는. 6개.
6개의 조건을 갖고 노는 거예요. 기억.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냐. 그냥 뭐 첫 번째 식 그 잡채니까. 참이고. 니은은 알파 알파바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1이 저기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얼만데 이게? 그게 이제 아까 3인데. 3이죠. 당연히 3이죠. 알파 마이너스 1 빼기 1의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그런 거 답변할 필요 없어. 알파바 빼기 1의 세제곱이 2냐? 이런 질문인데 멍청한 친구들은 어떻게 풀까요? 멍청한 친구들은 다 전개 정리하겠죠. 와 진짜 그지? 멍청해. 너무 멍청한 거죠. 에반데. 이게 항이 두 개인 게 졸라 거슬리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알파 빼기 1이 저거 어디 있어요? 첫 번째 거 저기. 저거 알파 시계. 빼기 1이 어디 있어요? 맨 위에 식. 메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나 이걸 쓸게요. 요걸 쓸게요. 요 두 개를 이항시키면 알파 빼기 1입니다. 알파 빼기 1은 곧 뭐예요? 알파 제곱 그렇죠. 알파 제곱에 쓰니까 곧 몇 제곱이에요? 알파 6제곱 이렇게. 마찬가지죠? 이 식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세 거거든요. 번째 거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를 우변으로 넘긴 식이니까 알파 바의 제곱과 같고 알파 바의 제곱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알파 바의 6제곱 알파 바의 6제곱인데 이 6제곱들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들을 제곱한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2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 그 다음 마지막 저 리을은 1 플러스 알파 바의 10제곱분의 근데 1 그거 안 해도 플러스 답이 나와요. 맞아요. 뭐라고 하노? 3번. 답이 나와요. 그런 데다가 대가리를 쓰지 마. 아니 그렇게 하면 시간 계산 좀 시간 아낄 수 있잖아요. 똑똑하게 삽시다. 알파 바의 10제곱은 뭡니까? 찍는 법 좀. 뭐랑 같습니까? 네? 알파 바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바람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와 같은 거죠. 얘도 아, 마이너스 알파와 같은 거죠. 뭐 부실학대. 어? 얘네 막 던지다가 막 물병 보내고 이래요. 얘네 뒤에서 막 하다가 제 눈에 보여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스트레칭하고 난 있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아, 진짜 가만히 지연이 같지. 너네들은 다음 시간부터 여기 맨 앞줄에 앉아 세트했다. 아니 그게 아니 저안 닥쳐. 지연이. 해놓고 안 했대. 아니 저는 윤호가 물을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어? 나 농구 슈팅 스포츠. 헛소리 하지 마. 근데 우변에서 알파 10제곱이랑 같은지를 물었으니까 요 알파 바가 섞여 있는 식을 알파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얘를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얘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에 의해서 1 빼기 알파 바는 뭐가 같은 거예요? 알파. 얘가 넘어간 거니까 알파랑 같은 겁니다. 알파분의 1 빼기 알파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이게 분수인 것도 거슬리기 때문에 근데 분수인 것도 거슬리는데 이 새끼가 항이 두 개인 것도 그것도 거슬리잖아. 알파가 얘가 거슬린다고 되잖아요. 치면 1 빼기 알파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근데 맞는 거 얘를 넘겨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식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바꿨다고 치면 얘는 저 다섯 번째 조건에 의해서 알파로 바뀌는 거고 얘는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 바뀌는 거니까 약분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로까지 정리가 되는데 우변의 알파 10제곱이 곧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리을은 참입니다. 네. 그 다음 12-14번 이것도 티처스 픽이에요. x에 관한 3차 방 이것이 허근 알파를 가지고 알파의 실수 부분과 호수 부분의 차가 1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이 허근 알파를 가지는데 알파의 실수 부분과 호수 부분의 차가 1이다. 그러면 실수 부분과 호수 부분 중에 뭐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알파를 그래서 알파를 원래 a 플러스 bi라고 쓰는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b가 a 플러스 1일 수도 있는 거고 a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a 플러스 1이라 치고 한번 풉시다. 첫 번째.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도근이에요. 네? 자동적으로 모도근이냐고요. 저거요. 적은 거 있어. A. 알파 봐도 근이죠. 아, 아니 그거 있고. 왜냐면 개수가 다 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근은 모르겠으니까 여기다가 뭐 이미 L을 썼기 때문에 B로 합시다. 요 세 놈을 근으로 갖는다 라고 치고 근과 개수의 관계로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E 플러스 B. 이게 개수를 보면 얼마나 소리예요? K.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은 얼마죠? 요 두 개 곱한 건 뭐죠?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요 두 개 곱한 거랑 요 두 개 곱한 걸 더한 것은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곱한 거랑 요 두 개 곱한 거만 더하면 돼요. 뭐예요? EAB. 요게 뭐라는 소리예요? 개수를 보면 마이너스 K. 아니에요. 그냥 K예요. 왜요? 원래요. 아, 그리고 맞다. K. 이 세 개를 곱한 건 뭐죠? 어. 당연히 이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얘까지 곱한 거죠. 이건데 이놈이 얼마죠? 개수를 보시면 1입니다. 아. 이렇게 세 개씩을 만들어서 문자도 세 개잖아요. A, B, K. 방향도 세 개고 얘를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겠네. 이거를 전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A 제곱이야? 2A 제곱이고요. 2A에 1에 2AB까지 더한 게 K라고. 그럼 일단 K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K는 2A 플러스 B니까 2A 플러스 B랑 요 식이 K로 같다를 먼저 쓸게요. EA가 없어집니다. 그럼 뭐 얘까지 내볼까? 2A 제곱 더하기 2AB 빼기 B 더하기 그거하고 얘를 연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B를 소거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B가 A에 관한 식에 곱해져 있는 상태라서요. 이쪽도 B가 하나만 곱해져 있는 걸로 식을 정리한 거예요. 요거하고 저 식을 연립할 건데 저 가로친 것도 전개 정리를 하면은
요거에 b를 곱한 게 순서를 바꿔줄게요. b가 곱해져 있는 부분을 좌변으로 b를 오른쪽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b를 없애고 싶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뭐지? 좌변이 되겠죠? b 날아가고요. 우변은 1분의 이거니까 이거만 쓰면 되고 이렇게 a만 남았으니까 요 a만 남은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래요래 해서요. 이게 맞나 싶은데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울 것 같은 내용인데 뭔가. 그래서 픽한 거예요. 아 그럼 여기 그냥 X 치면 안 돼요? 안 풀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왜? 땡이 안 된다잖아. 아시세요? 접근이 잘못됐고요. 아, 요 접근.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3차 방정식에 네. 미정계수가 껴있어도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그걸 간과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얘를 인수분해해서 실근 한 개를 찾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K 쪽만 보면은 X에 1 대입하면 0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이 정도는 항이 4개이기 때문에 요렇게 엮어도 인수분해가 뻔히 되죠. 요 두 개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지금까지 풀다 잘못했어요. 이쪽은 지울게요. 저거는 요 세팅은 의미가 있는데 요 세팅의 조절만 살짝 해볼게요. 근데 저걸로도 풀 수 있긴 해요. 네. 나는 풀 수 있죠. 너무 풀고. 아, 지금 정도면 풀수 있어. 아니 나 안 돼. 나 잘 절대 안 치세요. 돼. 그리고 요 두 개는 마이너스 KX로 묶이죠. 오일대로 할수 있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X 빼기로 다시 묶이기 때문에 X는 1이 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허근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이 얘네들이랑 둘입니다. 요거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이 허근 알파를 갖는다? 그런 뜻이었던 거죠. 그럼 당연히 얘 켤레인 알파 바까지 갖는다? 그런 뜻이고요. 요 허근 알파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근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엄청 복잡한 계산을 할 뻔한 거지. 문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요게 B가 아니라 알고 보니 1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풀었더니 그 여기를 1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상한 조리제법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그 방정식 그대로예요? 다 했으니 알 것 같은데 얘도 자, 이 상태에서 갈게요. 첫 번째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차가 1이라는 의미가 어느 쪽이 더 1이 더 큰지 모르니까 이 세팅으로 한번 해서 답이 나오면 끝내시면 되고 답이 안 나오면 다른 세팅으로 푸시면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그대로 쓰면 돼요.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2a 플러스 1이죠? 이게 k라는 소리고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얼마예요?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근데 셋 다 곱한 게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1이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것도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A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나중에 쓰고 필요하면 세근의 곱부터 쓰죠. 세근의 곱은 1 곱하기 요거 두 개니까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인 건데 전개 정리하면 이건데 이게 개수를 보면은 1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니까요. A는 뭐 또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또는 0인 거죠. 그지?
근데 A가 마이너스 1 되면 뭐가 돼요? 이 알파가 안 되죠. 이 허수는 0되거든요. 네. 허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아니고 A가 0이면 알파가 뭐예요? 아니. 알파가 i고 알파가 마이너스 i니까 말이 됩니다. 답이에요. A는 0이니. 그래서 알파는 알고 봤더니 i였던 거고 얘는 마이너스 i였던 거죠. 이걸 가지고 K가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 다 더하는 것도 K고 두 개씩 곱해서 합친 것도 K이기 때문에 이 세팅에서 그렇게 되는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답이 아닌 거예요. 세근의 합은 뭡니까? 1입니다. 그래서 K는 1인 거고요. 세근의 합에 따르면 두 개씩 곱한 것의 합은 뭡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입니까? 1. 그래도 K가 나오죠. 이게 답이에요. K는 1. 그래서 이 A 플러스 A 마이너스 1i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저 새끼는 뭐 딴소리 하든지 폰 보든지 그게 다네. 그 다음 마지막 픽 문제는 19번. 마지막 문제. 12-19번. 네, 그럼 13단원 나가요? 나가겠는데 시간 관계상. x에 관한 3차방 그것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가지고 세근의 합이 8이 되도록 하는 실수 AB의 순서쌍을 구하시오. 요것도 이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정계의 수가 섞여 있는데 미정계의 수가 두 개인데 그럴지라도 여기 3a랑 여기 6a이고요. 여기 b제곱이랑 여기 2b제곱이니까 x에다가 뭘 넣으면 다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x 2 넣으면 되겠어요. 이 가지고 조립제법을 일단 때려. 문제 조건 읽지도 말고 실근 한 개를 찾고 시작해. 됐습니다.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의 실근 하나는 이라는 거 하나 냈고요. 나머지 분석해야 될 2차 방정식이 미정계수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개를 합쳐서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가지고 하나가 이미 정수니까 요 두 놈이 마저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가지는데 2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2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만 문제에서 한 설명대로 말을 붙여주면은 x는 2가 아닌 정수.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갖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애시당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은 너무 쉬우니까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수분해 과정을 놓친 애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그런 놈들 1차적으로 거르려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미 2라는 걸 알죠? 그러면 이 두 정수근의 합이 얼마나 뜻이에요? 네? 이 정수근의 합이 얼마나 뜻이에요? 6이라는 얘기죠. 2까지 합친 게 8이니까요. 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의 합이 6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수 AB의 순서상. 그럼 뭐 근각예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은 뭔데 여기서?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3a가 6이라는 뜻이니까 a는 그냥 하나고요. a는 마이너스 2 하나고요. b의 개수가 결국 a, b 순서상 개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을 쓰란 소릴까? 그럼 뭐 이 정수근 두 개를 알파벳하나 칠까? 그리고 지금 b를 찾으려면은 두 개의 곱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두 개의 곱을 써주면 b제곱. 요 조건을 만족하는 b의 개수를 세서 그 개수를 답으로 쓰면 돼요. 근데 알파 베타가 정수기 때문에 합이 6인 정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곱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0 이상의 값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100개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파는 뭐? 합이 6이니까 예? 알파는 뭐가 가능해? 1이면 베타는 5가 가능하죠. 그러면 b가 얼마나 소리예요? 루트 5. 얼마 루트 5라는 소리죠. 안 돼요. 돼요. A, B는 실수예요. B까지 정수라는 조건이 없어요. 아, 그 다음 또 알파 베타는 뭐일 수 있어요? 2, 4. 2사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2가 있잖아. 2가 아니라 했잖아. 2사는 안 됩니다. 그럼 더 없지 않아요? 2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가 중복이기 때문에. 3, 4는요? 서로 다르지 요 않아요? 두 개가 같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없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왜 없어요? 개념이 없네요. 06 있죠. 06이면 B가 얼마예요? 0인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17 안 되나? 안 되죠. 안 되죠. B가 허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따질 게 없는 겁니다. 요 두 세트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다시 말해서 B는 3개, A는 1개. 그래서 A, B 순서쌍은 총 3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11단 끝났고 13단은 연립방정식 들어갈 거예요. 필기할 준비하세요. 이 연방사. 이 지금. 놀리고 싶어. 역시 이지훈 쌤보다 성중했어. 조용히 해. 계약해서 학교. 옛날에 들은 기억발로 버티고 있다가 공수투 들어가는 순간 날아갑니다. 똑바로 사세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니 전부 다요? 아니 누구요? 수업 제대로 안 듣는 몇. 미안. 연립 방정식. 지금까지 해왔는데 연립 1차 방정식은 뭐 설명하고 싶은 게 없고요. 이거 아니까. 근데 2차가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개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개념 정리라기보다는 문제풀이 유형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연립 2차 방정식. 일단 특수한 꼴이 있고요. 일반적인 꼴이 있어요. 티피컬한 꼴이 있어요. 영어 철자 모르겠고. 몰라요? 예. 근데 티피컬 폼이 있어. 특수한 그럼 이것도 영어 볼까? 스페셜 폼. 선생님 스페셜하고 티피컬 스펠링 아세요? 스페셜 알아요. 선생님 스페셜 스페셜 말고 스페셜로 티피컬 해주세요. 헷갈려가지고 티피컬은 아세요? 같이 써요. 스페셜 아니에요. 티피컬이 뭐야? 스페셜 폼은 티피컬. 다시 세요. 스페셜 폼은 다시라고요. 샬은 너무 x 플러스 y와 트리피컬. 티피컬. 티피컬. x 플러스 y와 못할 것 같은데. x 곱하기 y 잘해. 요거에 관한 식을 말합니다. 요렇게 돼 있으면은 항상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냐면 합을 A로 곱을
B로 바꿔서 치환한 거 치환해서 AB에 관한 과학자가 이제 닥치라고요. 연립방으로 푸시면 돼요. 이 연립방은 티피컬 폼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스페셜 폼을 티피컬 폼으로 바꾸기 위한 이런 치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결국 저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런 애들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크게 분류하면 두 종류인데요. 1차 방과 2차 방을 연립하는 꼴이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쉬워요. 1차 방을 2차 방에 대입하시면 1차 방을 2차 방에다가 대입해주면 된다. 뭐 다 동그라미니까 거슬리니까 2차 방은 1차 방에 대입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1차 방을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식이 변해서 안 됩니다. 아.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1차 방을 2차 방에 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이런 게 있겠죠. 2차 방과 2차 방. 이게 진정한 연립 정식 볼 수 근데 있는. 이런 거 많이 풀었잖아요. 네?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3-1 그 A급 같은 거 풀었죠. A 단계에서. A급 좀 쓰레기. 그때 내가 다 정리해 드렸죠. 예. 안 했나? 그냥 안 지금 봤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한 개. 이건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2차 방 중에 하나 이상이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가능하면은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2차 방이 1차 방 두 개로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1차식 개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0, 얘는 0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방 1번이랑 1차 방 2번이 등장을 하겠죠. 요 각각을 남아있는 2차 방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1차 방을 2차 방에 대입하는 게 이 연립 2차 방을 푸는 기본적인 해법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2차항을 소거해야 돼요. 2차항을 소거하는 이유는 그래야 1차 방으로 변할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2차항이 소거가 되면 당연히 1차 방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 1차 방을 아무 2차 방에다가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항 소거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2차항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2차항을 소거한다는 말은 전부 다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2차항을 소거해야 돼요. 그럴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네? 설마? 뭐예요? 상수항을 소거하고 나면은 는영으로 끝나버리는 바람에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가능해져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1번처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외의 꼴도 가끔 있는데 그거까지 정리하기 그렇고 요게 연립 2차 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꼴인지를 문제를 보고 바로 파악한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작업을 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답이냐 정답이냐 오답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런 유형 정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고 이런 유형 정리가 돼 있는 애들 중에서도 오답을 내는 것들이 당연히 즐비한데 그런 애들은 계산력이 짜쳐서 그래요. 난 그런 거 정리 안 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죠. 전 천재니까요. 나처럼 머릿속에 딱 들어있잖아요. 이런 내용.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역시 그 정승재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대가리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아닌 게 아니다. 저 그래서 평소에 애들한테 설명 많이 생선님이 그렇게 해줘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이해 못해가지고 그냥 뭐라 해요? 생선님.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중현 쌤이 제일 재밌어. 조용히 하세요. 아니, 근데 요 연립 2차방 말고 또 다른 내용이 하나 나오거든? 있는 줄 몰랐네? 요거도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겠어요. 지울게요. 쌤 수업이 다 얼마? 뭐? 빨리 해야지. 공식적인 이름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함수예요? 공수 2 내용인데요. 근데 그걸 왜 여기서 해요? 요걸로 설명하기가 납득하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요거랑 연결 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나 저희 그 정도로 오리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요 얘기나 연립 1차 방정식의 선생님, 네. 얘가 지금 화이트 뺏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화이트 쓰려고 하는데 없어가지고 똑같은 걸 자꾸 이런 밀었어. 거 조용히 하세요. 이런 거는 안 온대요. 당신아 던져. 이런 거 왜 안 혼내냐고? 네. 넌 너무 너 잦으니까. 거잖아. 저요? 어. 아니 그러니까 왜 지연이는 혼내는데 왜 얘는 안 혼내는? 지원이 혼낸 적 없는데. 방금 지연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공수 2고요. 연립 1차 방의 해 개수가 공수 1인데 두 개는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저걸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겠다고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3가지입니다. 이렇게 교차, 이렇게 사랑해. 평행, 이렇게 두 개를 그린 겁니다. 일치. 그럼 뭐 이 방정식의 해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같은 말이니까 그런 얘기 했었죠 이미.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이 위에는 위치 관계를 쓴 거고요. 아래는 실근의 개수를 쓴다고 치면은 얘가 한 개인 거고 얘는 빵 개인 거고 얘는 무수히 많은 거죠. 이렇게인데 여기 쓰진 않습니다. 무수히 많다. 네, 근데 그 기호는 공식적으로 언제 나와요? 그 조례기 떡. 미적. 그리고 요거는 빵개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해가 없다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하나잖아요. 요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요 두 개가 특이한 상황인데 네. 요런 애들이 그래프를 그 문제에서 제시를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걸 지금 정리하는 거야. 요 두 직선을 각각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하고 a 다시 x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이라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주면 이게 바로 연립 1차 방정식이기도 해요. 두 직선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연립 1차 방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단어는 연립 1차 방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런 걸 보면은 연립 1차 방 해의 개수를 따지라는 뜻인데 듀싱 시험에 똑같은 말이니까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려면은 기울기가 다르면 되는 거라서 요 식의 기울기와 요 식의 기울기를 물론 나타낼 수 있겠지만 기울기를 굳이 나타내지 말고 지금 내가 적어드리는 것을 공식처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공식 A분의 A 다시하고 B분의 B 다시가 다르면 돼요. 이게 기울기가 다르다는 걸 정리한 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되려면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이 다른 거거든요. 기울기가 다르다는 게 저거니까
당연히 같은 건 갖다 오시면 되겠죠. a분의 a 다시와 b분의 b 다시는 같은데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c분의 c 다시는 달라야 해요. 얘는 완벽히 똑같은 건 다 같은 거예요. a분의 a 다시와 b분의 b 다시와 c분의 c 다시까지 같다. 이렇게 되면은 두 직선은 일치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떻는지 물어봤으면 무수히 많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식은 뭐로 외우시면 되냐면 각 항의 개수의 비로 판단하는 거예요. 개수의 비의 관계에 따라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결정된다. 언제는 어떻게 된다 라는 내용을 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수 2의 2단원에 직선에서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할 건데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아까 말한 그 상반 방정식을 말하는 독당들은 요 해가 없다를 불능, 해가 무수히 많다를 부정이라고 말할 수 좀 있습니다. 멋진데요.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겠습니다. 기본 문제 13-1번. XY에 관한 연립방정식 AX 플러스 Y는 1하고 X 플러스 AY는 1 얘를 푸시오 라고 했는데 뭐 시시한 것들은 중딩 했기 때문에 저렇게 미정계수 A가 섞여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떨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안내가 안 돼 있어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답을 써야 돼. 답을 여러 개 써야 한다는 거지. 그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저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저 개념이 떠올라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x 개수의 b와 y 개수의 b와 상수항의 b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x 개수의 b는 이렇고요. y 개수의 b는 이렇고요. 상수항의 b는 이렇습니다. 요 두 개가 같으냐 다르냐부터 판단해야 하는 거고 요 두 개가 같은 상황이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다고 치고 A를 구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1이요. 뿔만이 나오죠. 그럼 그냥 1일 경우엔 다 같아지니까 일치란 소리고 마이너스 1일 경우엔 요 두 개만 같아지니까 평행이란 소리죠. 이제 답을 두 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니다. x는 될게 이런 식으로 a가 1이면 x 플러스 y는 1 x 플러스 y는 1로 똑같죠 식이. 그래서 일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기울기까지만 같고 y 절편은 다르다라는 얘기라서 이제 평행이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둘 다 아니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라서 저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고 그 하나를 A에 관해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A가 얼마 1이 아닐 경우에는 이럴 때는 평소 1차방을 연립 1차방을 풀듯이 풀어주시면 돼요. 난 X를 찾고 싶으면 위에 식 A 배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위에 식 A 배하면은 a제곱 x 더하기 ay는 a가 되겠죠. 이렇게 빼시면은 a제곱 빼기 1x는 a 빼기 1이다가 되고요. 어차피 이놈 0 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a 빼기 1은 아래 1로 다시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x는 a 플러스 1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y까지 구하셔야죠. x에 요 x에 혹은 요 x에 a 플러스 1분의 1 넣어서 푸시면 돼요. 여기 넣을까요? y는 1 빼기 ax인데 x 자리에 넣으라고요. a 플러스 1분의 1요. 뭐 통분을 하면은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에서 a를 빼는 건 얘도 1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요 세 개를 다 써줘야 정답이요.
하나라도 누락하면 빵점이에요. 대부분의 애들은 어떻게 푼다고? 부분점수 없어. 요거만 답으로 쓴다. 부분점수 없어요. 보통 이런 건 안 주지 않나? 헛소리하지 마세요. 이런 거 유죄하세요. 근데 진짜 정말 죄송한데 지금 유죄하시라고요. 딱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돼요? 유죄 13-1번. 아 제발요 화장실 좀. 안 돼요. 푸세요. 유죄 13-1번. 저 급하단 말이에요. 너의 수학 실력 향상이 더 급하다. 저 레몬만 맨날 이렇게 삐져나와 있네. 공정 과정에서의 오류가. 뭐가 필요해요? 이게 껍질에 안 싸져 있잖아. 네? 그거 껍질이 안 쌌다고. 아 이 프로인데 화장실 갔다 오면 돼 진짜 제발. 안 됩니다. 아 언니 1분 내로 올게요 진짜로. 아니 아니 저는 제발요. 1번 해가 무수히 많도록이나 2번 해가 없도록. 둘 다 공통점은 x 계수의 b와 y 계수의 b는 같다는 점에 있죠. 그래서 x 계수의 b와 y 계수의 b는 같다를 쓰고 1번, 2번의 답을 찾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2분의 a 빼기 1은 a 빼기 2분의 3과 같다. 요래요래 하면은 a 제곱 빼기 3a 더하기 2는 6이다. 6을 데리고 오면은 a 제곱 빼기 3a 빼기 4는 0이다. 암산을 때리면 a는 마이너스 1 또는 4다. a는 마이너스 1을 다시 그 비례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인데 상수항의 b 또한 그렇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해가 무수히 많다의 결과 답인 거고 a가 4일 때는 해가 없다의 답이 되는 거죠. 항상 원래 식에다가 상수항의 b까지 같음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해당되는 것만 고르셔야 합니다. 방사 문제였고요. 넘어가서 기본 문제 13-2번 연립 1차 방 정도만 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중기 때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해요. 너무 그냥 풀면 쉽게. 돼요. 13-1번은 그냥 미지수가 3개일 뿐이죠. 그래서 2개씩 엮어서 그 두 번째 식이 제일 간단하니까 두 번째 식을 두 번 써가지고 Z부터 없앤 다음에 다시 XY 연립해서 XY Z 순서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2번 하겠습니다. 2번을 뭐라고 하냐면 윤환 폼이라고 해요. 윤환 폼일 경우에는 다 더하든가 곱하든가 하시면 됩니다. 얘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더하시면 돼요. x 플러스 2y는 2y 플러스 3z는 5 3z 플러스 x는 3 x, 2y, 3z로 구성되어 있는 게 어디에 하나씩 빠져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윤환 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환 폼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요 세 식을 다 더하면 x건 2y건 3z건 간에 다 두 개씩 있으니까 요 세 개 합친 미를 나누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5임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각각을 빼주게 되면은 x, y, z를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유지하세요. 13-2번에 3번 하세요. 윤한 수업 연습해 보세요. 2번 아니에요? 13-2번에 3번 하시라고요. 아 그래요? 윤환 폼. 윤환이 2번은 윤환이 적어서. 그러니까 2번도 윤환이 윤환 이번은- 폼인데 3번이 더 어려우니까 3번 하라고. 아니 그럼 그렇게 말해. 말이 많노? 아우 진짜. 선생님 실망이에요. 뭐 실망이야. 그냥요. 화장실도 안 보내주시고. 네, 저 이거 풀면 보내주실 거예요. 아니. 어차피 5분 남았어. 수업에 너무 방해가 돼서 보내줄 수가 없어. 저 닥치고 갔다 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방해돼요. 천둥 벌고숭이처럼 나대고들 있으니까 기강을 좀 잡아야겠어. 천둥 벌거숭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기강을 잡아야지. 그런 정신 상태로 아직 많이. 군대 가면 존나 처맞아요. 365일 눈팅 마탱이. 군대 가서는 이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노홍철 이거보다 더 싫었다는데. 노홍철 아주 깜짝한 사람. 조용해라. 채점하면 안 돼, 채점. X는 9, Y는 2, Z는 마사.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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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안 돼. 하나 더. 하나 뭐예요? 활용. 쓸데없는 활용 문제. 13-3번. 아 이거 왜? 위나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맞아. 그 녀석의 오늘은 여기까지. 오, 숙제는- 강민아 사랑해. 숙제는 유제 13-2번까지 하시고요. 연습 문제 많이 껴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야, 워크북은 아, 12단원 남은 문제들 당연히 다 하는 거고 뭐야? 어, 돈 달라. 13단원은 못해. 너가 발음 뭐? 12단원 남은 거 다. 나 하나 먹었어. 딱 하나 들으면 돼. 이 새끼 2개 먹었어. 야 김윤호. 야 조용히 해라. 나도 줘. 아. 아우, 썰이?